자,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입니다.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격 수용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는 수용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선 긋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특검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이걸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특검은 이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특검 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지금 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걸 공정하게 특히 국민의힘 보수고 민주당은 뭐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념성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추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범위를 단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돼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넘어서 이제 민주주의 특검에서 이제 범죄를 은폐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같이 다 포함한 이제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에부터 이제 종합특검 하자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통일교 특검,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었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을 2개가 됐건 1개로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 도입에 대한 어떤 여론을 좀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층 고르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 통일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당초에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역시도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에 좀 공감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고요. 대통령실 역시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범위라던가 어떻게 특검을 임명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도입을 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 있어서 대통령실 의중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이전에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국회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은 이걸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이제 문재인 정부랄지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특검을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리할 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였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강성 지지층에서조차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특검을 하지 않고 가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지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아까 우리가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일단 상세하게 이제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정치인들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자금 수술할지, 이제 그다음에 정교 유착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이게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이제 통일교 특검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돼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예컨대 뭐 누가 어떻게 몇 명을 추천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떤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죠. 여야가 이제 빠른 도입을 위해서 만나자까지는 이루어졌지만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그래서 특검 추천 어떻게 구성할 건데 그 인원 구성 측면도 아직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특검을 어디까지 그래서 수사 범위로 할 것인지도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통일교와 관련된 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뭐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특검 기한 동안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사 대상을 삼고 있다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또 특검 추천 인원을 정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건 뭐 예상되었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뭐 진실에 관한 것은 이제 특검에서 어떻게 밝히냐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매관 매직 관련된 부분이 뭐 서희건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봉관 회장 뭐 관련된 부분,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뭐 금 거부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같은 것도, 서희건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걸 차고 정상회담에 갔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담. 그러면 부부관계라고 하면 그 목걸이가 어디서 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을 수 있는 문제고, 또 그러한 금품을 받고 나서 뭐 김상민 전 부장검사랄지 여러 가지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과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에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저게 이제 왜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민간이잖아요. 대통령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와 둘 부부 관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다고 하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또 크면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냐 몰랐냐에 관한 것이 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서로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뭐 당사자들 입에서는 몰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정말 알았고 서로 공모했고 협의했고 이런 증거를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 그다음에 나중에 유죄 무죄 여부가 판가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이제 특검이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죠. 이번 주 중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반 기소하면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동반 기소되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 그런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봐 주셨던 것처럼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일단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그 안에는 공무원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범 관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 측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이런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그런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 측은 해당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반, 이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상황이 정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